여기 신군부의 유일한 양심이자 진정한 군인으로 불린 이가 있습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의 사람으로 분류되었지만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면 전두환의 말도 듣지 않는 강직한 인물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아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를 자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그에 대해서는 소신이 강한 무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상관도 못 말리는 독선적인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평이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민병돈으로 민따로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뭐든 거부하고 따로 논다는 의미였죠. 위계 질서가 투철한 군대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움직였으며 그의 관심사는 부하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원칙에 맞게 살며 전투를 잘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진정한 군인으로 칭송받는 민병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민병돈은 타고난 군인으로 어려서부터 군인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출신인 그는 15세의 요기요가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총상을 입기도 했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육사 15기로 졸업 후 인간했으며 하나의 초기 멤버로 가입했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군선배가 당시 먹기 힘든 곱창을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 모임이 알고 보니 하나의 모임이었죠. 이렇게 민병돈은 하나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전두환의 총애를 받는 전두환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일반적인 측근들과는 달랐는데 전두환에게도 자신의 할 말은 다하고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거부하는 성격 탓이었죠. 이에 전두환의 측근들은 민병돈을 가만히 두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전두환은 이를 무시하고 진정한 군인이었던 그를 존중합니다. 이에 대해 민병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내 고집을 알았습니다. 제가 섭섭한 일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민병돈을 자르라고 했지만 자천은 시켜도 옷은 벗기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저놈은 전쟁 나면 슬로미아라고 했대요. 날 믿었지만 측근에 두는 일은 없었고요. 손바닥을 안 비비니 재미가 없었겠죠. 실제 민병돈은 전형적인 FM 군인으로 유명했는데 부하들이 원칙에 어긋나거나 깨를 부리면 엄하게 다뤘습니다. 전두환의 104 여단장 시절 민병돈이 밑에서 근무할 때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야외 훈련을 할 때 전두환 여단장은 훈련을 하는 휴야부대 시찰에 나섭니다. 장세동 중령이 이끄는 3대대는 일사불란하게 천막들을 열에 맞춰 설치했고 모든 천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대대장 천막을 쳤죠. 그러나 민병돈의 2대대는 달랐습니다. 어디에 천막을 설치했는지 보이지 않아 연막탄을 쏘아 올린 후에야 찾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전두환이 도착했지만 대대장 막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사병들과 똑같은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이죠. 참모들은 전두환 여단장에게 2대대와 3대대 중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이렇게 답합니다. 둘 다 옳은 방법이다. 전시에는 민병돈의 방법이 옳다. 전쟁은 민병돈 같은 놈이 하는 거다. 그러나 평시에는 군대는 군대답게 일사불란하게 열도 맞추고 지휘관이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옳은 게 아니냐. 이처럼 전두환은 민병돈을 군인으로 인정해 주었고 민병돈 또한 전두환을 타고난 리더라고 생각하고 따랐으며 개인적인 친분도 깊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왔었어요. 냉장고가 없는 걸 보고 차에 냉장고를 실어보낸 거야. 열어보니 김치 냄새가 나더라고. 자기 집 냉장고로 바로 줄 정도로 화끈한 사람이었지요. 군대에서 민병돈은 소신에 따른 특이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과거 군에서는 식량과 군용품을 빼돌리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는데 민병돈은 상관에게 이를 지적하며 항의했고 자신 또한 상납을 받지 않았었죠. 심지어 지인들과 개인적인 용무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은 뒤 반드시 개인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오면 군대에서는 공개적으로 여당 후보를 찍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라며 부대원들의 비밀 투표를 독려합니다. 장교로 처음 선거를 경험한 것은 1960년으로 당시 특무대에서는 무조건 이승만을 찍으라고 했지만 민병돈은 이를 거부했죠. 이러한 그의 원칙은 1985년 총선 때 빛을 발휘합니다. 연금에서 풀려난 YS와 DJ 등 민주화 세력의 돌풍을 일으키자 전두환 정권은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었죠. 이에 전두환 정권은 군대에 현 정권에 유리한 투표를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러한 지시는 민병돈에게도 전달됩니다. 당시 민병돈은 전두환의 총애를 받아 수도 경비사령관으로 가는 코스였던 요직인 24단장을 맡고 있었죠. 그러나 민병돈은 전두환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 소신대로 부정선거를 거부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부대가 감시하고 독촉해도 듣지 말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난리가 났고 민병돈은 결국 자천되고 말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두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 민병도는 특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당시 이 자리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대비하는 부대로 전두환은 이 자리가 민병돈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실제 민병돈은 훈련 또한 실전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혹독하게 실시했는데 병사들에게 방탄복을 겹쳐 입게 하고 가슴을 향해 총을 쏘라고 말합니다. 병사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쏘지 못하자 민사령관은 자신이 방탄복을 직접 입고 부대원들에게 자신을 쏘라고 지시했죠.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너 진짜 미친놈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민사령관은 훈련을 안 하면 진짜 쏴야 할 때 못 쏩니다. 이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원칙은 철저히 지키는 강인한 모습을 가진 그였지만 휘하 장병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가난한 병사가 휴가를 갈 때면 주머니를 털어 차비를 지어주는 자애로운 지휘관으로 유명했죠. 연대장 시절 참모들이 만들어준 기념패에는 차갑고도 뜨거우며 무섭고도 인정 많은 연대장님께라고 씌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간이 흘러도 수십 년 전 부하들이 찾아오는가 하며 자식의 주례도 부탁할 정도로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었고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경찰은 진압작전을 벌이고 있었죠. 이에 군이 출동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민사령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합니다. 만약 군이 출동한다면 그의 특전사가 가장 앞서 나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전두환 정권은 군을 출동시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 준비명령을 주요 부대에 지시합니다. 그러나 민사령관은 이를 거부하고 육사 동기인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각하를 만나 명령 취소를 건의하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고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가는 시민들한테 죽는다. 대통령이 만약 누가 대표자라고 묻는다면 내 이름을 대게. 당시 민병도는 만약 대통령이 건의를 무시한다면 즉시 병력을 데리고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를 감행할 계획까지 수립합니다. 당시 연습도 이미 마쳤고 방송용 대국민 성명서도 작성한 상태였죠. 그리고 사실 민사령관 외에도 많은 군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혈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고명승 보안사령관은 전두환을 만나 이야기를 전했고 결국 우려했던 군의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6.19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죠. 이런 이유로 민병도는 하나의 핵심 멤버이자 전두환계에 속했었지만 신군부의 유일한 양심으로 불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병도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나도 무조건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옳지 않은 명령을 안 따른 거지. 당시 그 사건에서는 대통령과의 의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장군으로서 특전사령관으로서 개인적 인간관계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했지요.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자 전두환계를 숙청하기 시작했고 민병도는 특전사령관에서 육사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육사교장의 경우 곧 군을 나갈 사람이 받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어 자천에 가까운 인사였죠. 그리고 1989년 3월 21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이때 민 장군은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연단에 서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지기도 하며 적성국가 우방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매우 해괴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민 장군은 대통령 코앞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했고 이후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노태우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었죠. 이와 같은 발언과 행동은 큰 파문이 일었고 민 장군은 즉시 사임 의사를 표한 뒤 군복을 벗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병도는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해서 전반 군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면 왜 엄동설안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우유부단한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에 대한 경례는 행사 시작 시 한 번으로 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순서 단계마다 상급자에 대한 경례는 과공이다. 난 과거부터 군의 이런 형식주의적 관행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여담으로 민병도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신다는데 대통령을 보호할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의 이런 지하에 노태우는 내가 잘 알아 하고는 이 말을 잘랐었죠.
이후 전두환이 백단사에 유폐됐을 때 찾아가니 네 말이 옳았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 장군이 퇴직한 이후 국회의원 제안 등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이를 모두 거부하고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번 제의했지만 계속 응하지 않자 한 번은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 번번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에 민 장군은 난 이미 현역 때도 제대하며 공직생활을 안 한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주는 자리는 더 싫다. 다신 이런 걸 전화하지 말라며 모든 자리를 거절했죠. 그저 과거 마련한 허름한 집에서 중풍 걸린 아내를 20년 동안 간호하며 지냈었죠. 결국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민 장군의 유일한 유언은 국립묘지 안장 대신에 아내와 같이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충원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눕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민 장군이 빈소를 찾아 주문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육사 졸업식 이후 노태우 대통령과 거리를 둔 채 선을 그으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는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 민명군이 전두환 밑에 있다 다른 부대로 떠나게 되었을 때 전두환이 그에게 말한 내용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너와 같이 훌륭한 지휘관을 데리고 있던 나는 행복한 군인이었다. 그런데 고집이 너무 세다. 민병동과 장세동 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장세동은 내 앞에서 노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너는 거침없이 노를 해서 순간 나도 이놈 봐라 한 생각이 있었다. 나는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아주지만 앞으로 나만큼 너를 이해하는 상관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